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 되게 좀 부끄러운 문화 하나가 해외 외신 언론을 타버린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개근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개근거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근상을 타는 거지라는 말입니다. 자,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오니까 그게 부끄럽다. 부끄럽게 개근상이나 타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개근상을 탔으면 성실하게 출석한 부지런한 학생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가난해가지고 다양한 경험도 못 해보는 거지다. 이렇게 이제 놀리는 겁니다. 아, 진짜 좀 가슴이 아프죠, 어른들이 보면은. 지금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분들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지금 대한민국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종 그래가지고 이 개근거지라는 떡밥이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가 되고 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번에 외신 언론에도 이게 나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아빠 애들이 나보고 개근 거지래 펑펑 운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외벌이 아빠가 받은 충격. 자, 해외여행을 못 가면은 개근 거지라고 놀리는 초등학생들 이렇게 외신 언론이 보인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라는 나이가 사실 정말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죠? 지나가고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도 어릴 때고 대학생 때도 어릴 때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우리가 그 기억을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보면은 저 때도 사실은 어지간하게 애들이 알 거를 다 압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되게 영악하고 못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도 사실 어떻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애가 있고 못 나가는 애가 있죠. 눈치를 보고 어려워하는 애가 있고 막대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끼리도 조직이나 파벌, 집단이 있고 또 누구네가 잘 산다, 누구네 집은 못 산다, 어떤 아파트에 산다 이런 거를 사실은 애들도 영악하게 알 거를 다 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어릴 때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가지고 어른들의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냉혹하고 모질게 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자, 막연히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소개되면은 뭐 나쁜 한국의 어른들한테 애들이 나쁜 불이 옮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본연의 특성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입맛은 쓰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법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 언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SCMP라고 해가지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외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완벽하게 출석한 거지는 누구인가? 일하고 공부만 하면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참 뼈가 아프죠, 여러분들. 자, SCMP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의 소위 개근거지라는 이 문화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출석을 잘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미덕이었고 뛰어난 자기 훈련이자 의무에 헌신하는 태도로 이게 좋은 평가를 받던 것이었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일, 휴식, 놀이의 균형을 이루는 태도에 대해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최근에 한국의 SNS에서는 여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라는 관점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노는 거를 과시하는 문화를 말하는 거죠. 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걸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런 것들. 자,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있어가지고 요즘 개근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여행, 휴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오로지 그러니까 학교에 나가고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사가 실제로 그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게 떴는데 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슬프고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명해졌던 한 사례 역시 외신 언론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떻냐면은 사실 평범한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젊은 아버지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 A씨의 어떤 사례인데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엊그저께 아들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개거라고 한다라면서 울더라. 야, 이거 개거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세상에 개근 거지라고 하더라.
요즘은 학기 중에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서 체험학습이라고 수업 일수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런 거창한 해외여행, 가족여행을 안 가는 가정이 이렇게나 그러니까 드물 줄은 나는 생각도 못했다. 우리 집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적은 줄은 생각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안타깝죠. 불과 지금 30대 분들만 하더라도 어릴 때 가족여행을 간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초등학교 때 부모님하고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방학 때 가는 거죠.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학교 수업이라는 거는 정말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기록 증명이 가능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그러니까 수업에 나가야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체험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기 중에도 애들이 부모님을 동반하면은 해외여행을 학기 중에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을 둘러보고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으면 많이 경험해 봐라. 뭐 이런 취지라고 해요. 물론 그게 좋은 거는 맞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만약에 내 미래의 내 자식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줄 수 있다면은 그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는 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학생들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보다 이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도 수학여행도 그러니까 전교생이 옛날에 우리 때처럼 다 같이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 가지고 수학여행 코스도 갈린다라고 해요. 해외여행으로 어디 좋은 곳을 가는 코스가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한 곳을 가는 데가 있고 혹은 아예 이제 좀 가난한 학생들은 국내 여행 어디를 가는 코스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격차다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뭘 안타까워하는지 여러분들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소개하기를 일부 반 친구들은 완벽하게 학교에 출석하는 게 오히려 이게 부끄럽다, 제약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그런 부끄러운 상징이라는 거죠. 개근을 하는 게 개근 거지다 이런 것처럼.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상황을 파악했던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젊은 아빠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부랴부랴 이제 우리 아들도 체험학습을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강릉이나 속초 등 국내 여행을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감이 오시죠?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어렵게 뭐 이렇게 울면서 말했다라고 하죠. 아빠, 저희 친구들은 모두 싱가포르나 괌, 하와이 같이 이렇게 멋진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더라. 그래서 저만 한국에 머무르고 싶지가 않다. 그런 여행을 가면은 이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너무 이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참고로 사례 속의 젊은 아빠 A씨의 소득은 월 300만 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자,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절대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먹고 살기 팍팍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살아간다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적은 돈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버는 분들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놀면서 버는 돈이 아니거든 이게. 한국에서 나름대로 멀쩡하게 대학을 나오고 회사도 열심히 다녀도 200만 원대나 300만 원대를 벌고 사는 분들이 인터넷의 허세 문화를 거르고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현실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버는 것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한국 사회가 보면은 좀 요즘 여러분들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평균을 혐오하는 사회가 됐어요. 평균 올려치기를 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 상위 한 1,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80%를 전부 다 패배자 취급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 우리나라가. 근데 저는 한국의 그런 문화가 정말로 심각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다니까, 이게 보면은. 출산율도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되게 크게 영향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A씨는 결국 어떤 선택을 내렸냐면 본인은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 아내와 아들만 해외여행에 보내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값이라든지 여행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이제 좀 현실적인 어떤 선택을 하신 거죠, 이분이. 물론 이제 돈이 남아 돈다면야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비행기 좋은 자리를 타고 호텔도 비싼 호텔 늘어지게 해외여행을 막 이렇게 막 몇 박 며칠 갔다 오면은 좋겠지만 자, 현실에서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해외여행을 그 수백만 원, 심지어 돈 천만 원씩 쓰기가 쉽겠습니까? 뼈 빠지게 월 몇백만 원의 월급을 벌어도 사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다 자기 돈이 아니죠, 월급이라는 게. 집 사는 데 들어갔던 어떤 할부금 대출이라든지 또 아버지가 출퇴근하기 위해서 구입한 자동차 비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가계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늙어가는 부모님의 어떤 병원비라든지 이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그 돈을 아껴야 된단 말이야. 현실에서는 돈을 모아놔야 나중에 정말로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케어할 수가 있게 되거든. 이 그러니까 곳간에 돈을 쌓아놔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된단 말이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A씨 역시 오늘 제 영상 속의 관점과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숨 쉬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비교 문화가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저도 이게 요즘 몇 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런 좀 고독하고 무거운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돈을 뭐 잘 벌고 잘난 분들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분들이 우리가 현실에는 많단 말이야. 그 밖에 나가서 그래도 고생하시는 아버지들이 전부 다 그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100%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다는 게 정말로 대단한 거란 말이야. 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아버지, 남편, 가장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 가족들한테는 존경을 좀 받아야 되고 진정한 그리고 존중과 진정한 사랑이라도 아내로부터 좀 든든하게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은 존중과 사랑을 받으면은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코피 터지게 일하는 게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요즘 한국이 여러분들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점차 이런 정상적인 부부관계나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해체되어 가고 있죠. 이런 세태를 보면은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오빠 차는 창피해가지고 못하겠다. 요즘 20대들이 돈 없어도 경차는 싫다라고 하죠. 소형차도 싫다. 아반떼도 싫다. 아반떼 놀리는 밈 사실 인터넷에 되게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K5나 소나타를 타느니 차라리 나는 걸어 다니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심각하죠. 야, 그거 현실에서는 아반떼나 소나타 K5도 진짜 좋은 차란 말이야, 얘들아. 그 한국의 특유의 어떤 이런 비교 문화, 작은 차를 무시하는 문화, 국산 차를 무시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나라는 도대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이 된 걸까요?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제시대 때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때도 똑같은 말이 있다니까. 구한말 시절에도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허세, 이 겉으로 보여주기 문화에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 가정이 휘어가면서도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고는 과소비를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허세를 부린다. 이런 것들이 사실 100년 전에 선교사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이 나라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성의 86%가 첫 데이트에서 남자가 경차를 몰고 오면은 민망해서 타고 싶지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런 이제 여론조사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단적으로 이걸 사실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여자 본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은 그러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재산과 소득이 많은지 묻고 싶다라는 거야. 본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오빠를 좋은 차로 모셔다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우리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 경차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안전성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공간이 좁다든지 속도가 잘 안 나온다든지 아무래도 고속도로를 온 가족들과 주행할 때 외부 소음이 좀 시끄럽게 들어온다든지 차급의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도 차급을 나눠 놓기도 하고 사람들도 여유가 되면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차, 더 큰 차를 뽑기는 하죠. 하지만 그거는 개인이 선택할 때 기호의 문제고 남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네가 눈치를 주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도망가고 있는 부끄러워가지고 스스로 숨어드는 상대, 위축되는 상대를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추격해서까지 끝까지 그렇게 선별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문화란 말이야. 이게 남이 타고 다니는 차에 눈치를 주는 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죠. 면박을 주고 이러는 거는 네가 보태줄 게 아닌 이상 말이에요. 20대 여성, 경차는 남친이 사주면은 좋은 차다. 타는 거는 싫다라는데 아니 무슨 장난감 사줍니까? 요즘 경차들 기아 모닝 이런 것들 풀옵션 가격이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 나오고 취업하기 바쁜 20대 남성들의 그 몇 살 동생들 여러분들의 그 시절을 나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그때를 겪어봤거든. 우리가 군대 2년 갔다 오고 뭐 물론 이제 몇 개월 짧다고 해도 군대를 뭐 이렇게 뭐 18개월, 21개월, 2년 갔다 오고 대학교 4년제 대학 나오고 또 취업 준비 활동 1, 2년 하고 이러다 보면은 20대 남성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대다수는 정말로 열심히 그러니까 중간 이상의 어떤 성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솔직히 20대 시절에 그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뽑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돈이 없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한국은 왜 자꾸 상위 5%나 거의 상위 10% 정도를 무슨 평균 취급을 하고 좋은 취급도 아니라 그러니까 평균 취급을 하죠. 상위 10%를. 상위 10%를 좋은 취급을 안 해줍니다. 한국은. 상위 10%, 상위 5%, 상위 10%를 간신히 그러니까 사람 구실은 하는 정도의 취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가끔 보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다니까. 이상한 것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허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도 그러니까 속해 있는 계급이고 월소득 구간이고 어떤 학벌이면서 자기도 속해 있는 계층을 굉장히 혐오하고 깔아뭉갠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문화적으로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내면이 뒤틀려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매우 약하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꾸준히 느껴요. 그거를. 경제가 어렵다 뭐만 하면은 정부한테 돈 달라 이러면서 버스비,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그거 뭐 100원만 올라도 난리를 치고 공공요금 올리지 말라고 앓는 소리하고 정부 지지율이 출렁거리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상위 10%가 아니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한편으로는 벤츠와 BMW가 이 나라에서 불티나게 팔린단 말이야. 벤츠의 최고급 세단인 억대 자동차 벤츠 S클래스가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이자 바로 그 벤츠가 태어난 본토, 본 고향인 독일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벤츠 S클래스가 더 많이 팔립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통계 자료예요. 초등학생들이 LH 아파트를 보고 휴먼 거지, 천년 거지라고 놀리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진짜 저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서로 그냥 안 어울리면 되지. 야 진짜 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는 집을 가지고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갈굴 수가 있냐. 내가 진짜 그러니까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를. 우리도 초등학교 때 물론 좀 멀리하는 친구가 있고 싫어하는 친구, 마음이 안 맞는 친구가 있죠. 그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사는 아파트를 가지고 그렇게 면박을 주냐 진짜로. 이게 건강한 문화는 아니잖아. 휴먼시아, 천년나무 등 임대 아파트에 살면은 놀림을 받고 그러는 게 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사실. 물론 살다 보면은 그래요.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네의 수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학군의 중요성 사실 중요하죠. 나도 내 자식을 좋은 학군의 어떤 배울 거 많은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키우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학군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우리 어른들끼리도 사는 동네에 따라서 어떤 평균 매너, 그 입주민들의 수준 차이라는 게 갈리기는 하죠. 평균적으로. 뭐 어디를 가도 수준이 높은 분들은 높고 낮은 사람들은 낮지만 평균의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입 밖으로 꺼내가지고 남에게 모멸감을 주고 모욕할 때 쓰이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좀 별개의 문제란 말이야, 이게. 이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니까. 특정 아파트에 산다고 해가지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친구, 동급생, 학생을 거지라고 놀린다 이런 게 좋은 문화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유독 심한 이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듯 복합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성 스스로의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가난한 어떤 서민의 어떤 족쇄 나는 그렇게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그거를 더 이상 내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할 자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어떤 비교가 심한 문화, 평균을 깔아뭉개는 문화, 평균 올려치기 상위 5% 10% 정도를 해야 사람 구실을 한다라는 이런 문화에서 나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살아왔지만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거를 대물림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이 한국의 잔혹한 문화들. 그게 좀 이게 안타깝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가끔 보면은 한국이 무조건 지옥인 게 아니라 물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끔은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지옥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한국인들의 특성이 모여가지고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되게 좀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생이 학교에 열심히 나가가지고 개근상을 타게 되면 그게 거지다. 야,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완벽히 출석한 거지는 누구인가? 라고 이제 이런 한국의 문화가 외신 언론까지 소개가 된다라는 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갑자기 마법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겠죠. 국민성 전체,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어떤 문제인데 제가 참 이거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부터 이거 한번 개근 거지 이런 거 다뤄보려다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외신 언론을 타고 해외에까지 소개되는 이거를 보면서 삘이 꽂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뭔가 이렇게 목감기가 좀 심하게 갑자기 이렇게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좀 잠겨 있는 상태고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양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